안녕하세요. 나눔과 배려 현장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편의 박정인입니다.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이 여가 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 또 체육 활성화와 우수 선수, 지도자 발굴에 앞장서면서 이 체육 활동을 통한 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오늘은 이 박은수 부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이렇게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으로 이제 나오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부회장 박은수입니다. 네. 근데 사실상 이게 회장이나 다를 바 없어요. 왜냐하면은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회장은 서울특별시장님이십니다. 네. 시장님이 회장을 맡으시고 부회장이 총괄하기 때문에 뭐 사실상 제가 그 다른 보통의 단체의 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님이시네요. 네. 네. 먼저 이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소개를 좀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장애인들의 그 가장 그 중요한 이 바람이 그 우리 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하고 통합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체육 활동의 중요성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인도 그러한 그 일반인 못지않게 체육에 대한 큰 욕구가 있고 또 건강 정진을 위해서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일반 시민들보다도 체육 활동이 더 필요한 그러한 그 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점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 바르게 인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서울시 장애인 이 체육회라는 이 특별한 조직을 통해서 그러한 그 홍보 내지는 장애인들의 체육 참여 이런 것을 지원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는 이제 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이 지역에 있는 가까운 어떤 복지관이나 아니면 네. 체육 단체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 못지않게 또 재활을 하는 그런 그렇죠. 치료 목적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합쳐서 뭐 분명히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어떤 설립 취지가 좀 더 예. 구체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참 우리로서는 자랑스러운 역사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뭐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도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그 장애인들은 체육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전부터의 인식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88 서울 올림픽이 네. 우리나라에 그 개최가 되면서 예. 이 올림픽을 유치하고 보니까 장애인 올림픽을 또 해야 한다는 걸 그때 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네.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부랴부랴 이 우리 한국에서 이 개최되는 그런 올림픽을 또 이게 우리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장애인 올림픽은 우리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사실은 그 장애인 체육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셈입니다만은 이제는 뭐 우리가 그동안 1988년 이후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도입 당시에는 그냥 보건복지부 산하에 네. 그냥 일종의 장애인 예. 복지의 한 파트다. 예. 이렇게 도입된 것이 네. 이제는 그 당당하게 네. 일반 체육과 동등한 지위로서 네.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렇죠. 관장하고 모든 조직이 그 일반 체육과 동등하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한체육회가 있으면 대한장애인 체육회가 체육회가. 있는 거고 서울시 체육회가 있으면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레벨은 이제는 다 동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가 그 서울시 체육회와 네. 이 동등하게 출발한 것이 2007년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 2017년이니까 이 10주년이 되는 네. 아주 그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한 30년이 어쨌든 1988년부터 하면은 예. 30년이 훨씬 넘은 예. 조직이고 또 그 중간중간에 이제 정부의 조직 개편에 의해서도 복지부에서 문광부로도 넘어왔고 그렇죠. 참 또 10주년이네요. 올해 그렇죠. 굉장한 그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그동안 펼쳐졌을 거고 지금도 자랑하고 싶으신 것들도 있을 겁니다. 맞죠. 네, 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네.
그 이제 그 일반 체육의 경우도 우리 국민들이 막 올림픽이 열리면은 그 올림픽에 나가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그 금메달을 많이 따주기를 그렇게 희망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장애인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체육도 그렇게 장애인 올림픽이 있으니까 또 이제 스페셜 올림픽이라든지 또 이제 금년 이 7월 18일부터는 그 터키에서 네, 네. 데플림픽 이건 조금 생소할 거예요. 네. 데플림픽은 농아인 올림픽을 또 따로 합니다. 네, 네. 이런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희망하는 그런 욕구도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거대로 엘리트 체육이라고 해서 선수들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국제 대회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인 경우에도 그런 이제는 그죠? 그렇게 특별하게 뭐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말고도 네. 대부분의 우리 진행자께서도 네. 그냥 일상적으로 네. 그 건강을 위해서 그 체육을 즐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그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들도 그렇게 자기 사는 동네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서울시 장애인체육회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 체육도 체육이지만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뿌리 깊게 잘 들어갈 수 있는 생활 체육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예. 그 기초 단체 그러니까 뭐 요즘 영등포구, 예. 뭐 강서구, 노원구 뭐 이렇게 또 기초 단체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선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네. 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시도별로 네. 저희들이 서울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어서 이렇게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저희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구청마다 구마다 그죠? 서울에 25개 구가 있으니까 예, 예. 그런 구마다 또 구 장애인 체육회가 예. 또 설립이 되어서 예, 예. 바로 그 현장에서 네. 운동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점은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서울에 25개 구 가운데 13개 구 최근에 관악구와 예, 예. 서대문구까지 해서 예. 13개 구까지는 장애인 체육회가 만들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네, 이 분들 중에서 내가 살고 있는 구에 장애인 체육회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예. 이게 장애인 체육회가 없는 구라면은 이거는 네. 조금 부끄럽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좀 스스로 결집을 해서 또 구청에다가 요구도 하고 예. 그래서 이 빠른 시일 안에 25개 구 모두 구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이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물론 또 뭐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안 되어 있는 기초단체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겠죠. 그럼요. 네, 네. 예. 그 이제 2015년 기준으로 서울시 등록 장애인이 한 39만 예, 명 예. 조금 넘어섭니다. 예,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들의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생활체육의 강조성을 좀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가 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에 좀 중점을 두고 계신 것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등록 장애인 중심으로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면은 39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인구의 10%로 네. 보는 게 그게 정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면 뭐 서울시도 100만 이상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한 이 장애인들이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선 이 중도 장애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런 중도 장애를 겪게 되면은 다시 사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라도 이 운동은 필수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활의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우리 보통 일반 시민들도 기본적인 욕구가 이제 충족이 되면은 네. 이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이 스포츠를 즐기기 예. 시작하고 네, 네. 점점 더 좀 난이도가 높은 스포츠까지 도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들이 이게 장애인들에게도 모두 가능해야 된다.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서울이 되어야 우리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이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로서 저희들이
지금 58명, 네. 58명의 그 전문 그 생활체육 네. 지도자들을 네. 우리가 데리고 있습니다. 네, 네, 데리고 네. 있어서 네. 어떤 이 요청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어떤 현장이라도 가서 그 저는 뭐 이 단언컨대 이 스포츠를 즐길 수 없는 장애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심지어는 제가 수영과 같은 경우는 그죠? 수영은 이 양쪽 다리, 양쪽 팔이 없어도 네. 수영이 가능해요. 네. 그럴 정도로 네. 이 누구도 그 체육을 즐길 수 없는 장애인은 그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생활체육이 우리 서울시 구석구석에 예, 퍼질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는 그 각 구청마다 그러한 노력에 이제 호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구마다 어느 체육관 없이 체육시설이라면은 이제는 일정 부분은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저희들이 제일 먼저 노력한 것이 접근성 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체육관이라고 하는 조직은 대한민국에서 네. 체육관에 계단이 있다는 건 우리는 이제 상상을 못해요. 예, 예. 이 체육관은 참 휠체어 타고도 다 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시설적으로 다 해결을 했고요. 예. 네. 이제 그곳에 가서 그런 스포츠를 이제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은 뭐 이 서울시 전체적으로서는 서울시 장애인 네. 생활체육 대회도 예. 개최를 하고 또 이게 찾아가는 이 생활체육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또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육대회도 예. 우리가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시민들도 네. 예, 예. 아 장애인에게 이렇게 체육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어깨동무 체험 교실이라고 네. 해서 그런 비장애인 학교도 찾아가서 네, 네. 저희들의 이 휠체어 농구가 이런 거다. 그러면 뭐 그 일반 학생들이 휠체어에 앉아서 한번 농구도 같이 네. 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면서 뭐 그런 것들 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생활체육을 통한 또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전문 지도자나 아,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그러면 예. 어떻게 바라보시는? 이게 이제 우선 그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의무 고용제를 채택하고 네, 하고 있어요. 있죠. 그래서 반드시 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은 네. 좀 힘들더라도 2.9%는 반드시 장애인으로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서 많은 그 장애인들이 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체 장애라고 하는데요. 예, 네. 사실은 어떤 의미로는 이제 그러한 의무 고용제 덕분에 이 지체 장애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 일자리를 희망하면은 예. 다 일자리가 이제는 이 주어지고 있는 그런 네. 환경이 네. 이 조성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쪽은 이제 발달 장애 쪽이에요. 예, 이 예. 발달 장애 쪽이 그 아무래도 그런 그 종래의 이제 개념. 네, 저는 이제 그런 우리 사회가 그런 개념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생산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측면으로 일자리를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는 저는 뭐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발달 장애인에게는 바로 이 스포츠, 이 생활 스포츠가 그 자체가 일자리다. 그냥 우리가 이제는 우리 인력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뭐 발달 장애인들이 이 건강하게 또 자립해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면은 우리가 네. 그게 박수 쳐줄 일이지. 그런 발달 장애인들도 뭐 똑같이 그죠 생산성을 일정하게 갖추고 네.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바로 이러한 발달 장애인에게는 생활 체육, 네. 생활 스포츠 현장이 그들의 일자리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 개념을 기업주들을 설득하려고 매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발달 장애인들이 예. 뭐 실제로 사실 뭐 이제 일부 보면은 복지관에서 이렇게 발달장애인 체육센터가 잘 돼 있는 데 같은 경우는 대회도 나가고 뭐 그럼요. 직접 일자리 창출처럼 해서 예. 공공형 일자리로 해서든 그렇죠. 복지관에 채용을 해서 스포츠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그럼요. 있는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요즘에. 그게 이제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네. 저희가 제일 먼저 그 실천을 했던 것인데요. 네, 네.
그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전문 생활 네. 체육을 네. 공부한 그 생활 체육 지도사들이 네. 지도자로 나갔습니다. 예, 근데 예. 뜻밖에도 이 현장에 있는 그 장애인들은 네. 발달 장애인들은 예. 발달 장애인 그 선배가 가르쳐 주는 예. 것을 더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발달 장애인을 그 체육 보조 코치로 저희들이 고용하기 시작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발달 장애인을 직접 보조 코치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어떤 그 발달 장애인 생활 스포츠 현장에는 예. 그런 그 발달 장애를 가진 이 스포츠 이 코치를 갖다가 저희들이 파견을 하니까 훨씬 더 그 효과가 큰 것을 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방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 그 이 주변에 모든 그 생활 영역, 그렇게 모든 그 체육관이든 모든 복지관이든 네. 그런 모든 곳에 이제는 그 이 발달 장애인들도 그 현장에 나와서 체육을 즐기고 그것이 또 직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2.9%가 이제 의무 고용이니까요. 예, 예. 우리 기업들은 의무 고용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으면은 한 달에 70만 원 가까운 돈을 벌금으로 내야 돼요. 그렇죠. 그 벌금으로 내느니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어떤 이 기업에다가 그 발달 장애인 스포츠 단을 만들어서 그죠? 네. 발달 장애인 스포츠 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장애 발달 장애인들을 채용을 해서 그래서 스포츠 활동을 하게끔 네. 해주면은 벌금 내는 대신에 그들은 그 정도의 어떤 금액이라도 그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꼭 그 돈을 벌어야 된다는 네. 목적보다도 네. 현재 우리 사회의 환경이 하루를 안전하게 또 보람있게 보낼 수 네.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이니까 뭐 과거처럼 무슨 보호시설에 뭐 보내서 수용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내가 스포츠인으로서 또는 직업인으로서 뭐 살아간다는 그런 자부심을 뭐 이렇게 우리가 주는 거 이 정도로 우리 사회는 이제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에 있어서 이 생활체육 자체가 큰 역할을 하는 그럼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서요. 예, 예. 근데 이제 또 장애인 체육인들, 장애인 체육인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또 월급도 받고 또 이 일자리 얘기를 해서 그런 건데 이제 또 운동도 꾸준히 하면 참 좋은 환경인데 기업들이 사실 선뜻 나서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점도 이제 그건 뭐 이 발달장애인 이야기는 이제 지금의 우리 이 현재의 과제를 말씀드린 거고 이미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를 출범을 시키면서 사실 그 점에 제일 그 주력을 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서울시청이 네. 모범을 보이자라고 하는 뜻에서 그 서울시청이 휠체어 농구팀을 실업팀으로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장애인들은 운동만으로 직업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프로야구든 네. 뭐 프로농구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스포츠 자체가 직업이 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봤으니까 네. 장애인도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그 시범으로 이제 서울시청이 휠체어 농구단을 팀을 만들어서 거기는 똑같이 월급을 뭐 그냥 우리 보통의 수준의 그런 저 월급을 줍니다. 월급을 줘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고요. 그 뒤로 이제 우리가 서울시청에서는 또 장애인 탁구팀도 만들었고 네. 또 이제 내년이면은 우리가 저 평창에서 예.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니까요. 네. 이제 서울시청에서 휠체어 컬링 팀을 네. 실업팀으로 만들었어. 아, 네. 지금 이제 이 컬링 선수들이 네. 이제 내년 동계 올림픽에서 한번 동계 올림픽은 아직까지 장애인 쪽은 금메달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네. 우리 서울시청 네. 휠체어 컬링 팀이 한번 큰 일을 기적을 저지르겠네요. 일을 저지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경기도와 서울 항상 이 생활체육에 대한 장애인 체육회 약간 비교를 항상 하잖아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에 컬링 대표팀을 만난다. 이게 굉장한 또 일인데 뭐 또 장기적으로 좀 더 뭐 이렇게 내세우실 것들이 많을 것 이게 같아요. 이제 네. 좀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이제 서울은 사실 모든 면에서 전국 1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체육 분야는 늘 그 서울이 경기도에 밀려요. 네. 늘 그 경기도와 이제
그 선두를 다투는데 네. 이제 그 저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구청들에게 분발을 요청드리고 싶어요. 이게 서울시는 이제 25개 구가 네. 있잖아요. 예. 이 구청이 그 경기도 같으면은 경기도 밑에 네. 이제 시가 있잖아요. 수원시, 뭐 네, 군. 평택시 이래 딱 쭉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그 수원시나 평택시나 무슨 광주시 여기만큼 열심히 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 우리 구청도 경기도의 그런 시장 군수처럼 열심히만 나서 준다면은 그건 서울이 당연히 1등을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좀 어려운 조건이지만은 네, 네. 우리가 그래도 서울시가 늘 그 1, 2위를 다투고 있고 이제 지난 그 우리 이제 체전도 그죠? 네. 이제 하계체전이 있고 동계체전이 있는데 지난 동계체전에서 우리가 경기도를 꺾었어요. 우리가 1등을 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2019년이 되면은 2019년이 되면 이제 일반 체전이 그죠? 체전이 100회가 됩니다. 우리 일반 체전이. 네, 네. 그래서 이제 2019년에는 서울특별시에서 그 100회 기념체전을 예. 서울시에서 개최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 일반 체전 하는 장소에서 바로 또 장애인 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목표가 2019년에는 네. 서울에서 하는 체전인데 반드시 우리가 1위를 이제 네. 1위를 찾고 네. 그 이후로는 계속 네. 1위로 가자. 네. 이렇게 지금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이루어질 겁니다.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아, 이루어질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그 굉장히 과학적이고 어쨌든 체계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잡아가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실업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신 거를 보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질문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재능 나눔 행사를 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 그 어떤 장애인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어떤 나눔 행사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그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 체육 활동과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많으니까요. 네. 이게 이제 일반 스포츠에서 이 스타성을 가지는 그 체육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그런 그 노블리스 오블리자라고 해서 그런 그 이미 이 스포츠로서 스타가 된 그런 그 많은 일반 선수들에게는 네. 그러한 재능을 좀 이 장애인 스포츠를 에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줄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일 가까운 지난 4월 달에는 그 서울시청의 서울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이랜드 FC 예, 축구단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축구 선수들이 그 장애인들과 함께 재능 나눔 그 행사를 가졌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삼성 샌더스 농구팀 네, 예. 선수들도 예. 또 늘 장애인들과 함께 재능 나눔 행사에 뭐 기꺼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 그런 같습니다. 이제 네. 그 스타들이 그 자신들의 재능을 우리 사회에 그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역이 저는 이 장애인 네.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예.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이제 뭐 나눔 활동 또 그 안에서의 다양한 여러 가지 영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육 활동들이 그 장애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 그러니까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요.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그것은 이제 제 자신이 그 이런 장애인 체육에 이 참여하게 되는 그 동기와도 이 연결이 되는데요. 네. 저는 그 소아마비로 이렇게 장애를 가지게 됐습니다만은 제가 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 거치면서 어느 누구 선생님이 저한테 체육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시대는 벌써 장애인은 뭐 체육 시간에 그냥 교실에서 책 읽고 있으라 그러고 이게 아예 그 체육 활동에는 참여 안 한다는 게 그냥 네. 저희들 세대에서는 네. 그 네. 인식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그 판사가 되고 나서 다 사회에 진출하고 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다른 선진국에서는 장애인도 다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감동을 받았던 것이 그 휠체어 테니스였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그 테니스가 그때 당시는 우리가 골프가 별로 예, 예. 일반 안 돼 있으니까 테니스가 제일 이 일반 시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스포츠였는데 저는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장애인도 그 테니스를 할 수 있다는. 제가 그래 깜짝 놀라서 네. 제가 우리나라에 제일 최초로 네. 그 휠체어 테니스를 네. 그 소개하고 예. 그 팁을 만들어서 네. 그때는 제가 대구입니다만은 네, 네. 그 대구에서 또 휠체어 테니스 대회를 만들고 예. 그걸 휠체어 테니스를 소개하기 시작하는 데서 제가 네. 이렇게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은 더 필요한 쪽인 장애인이 이게 비장애인은 사실은 비장애인은 이 우리 네. 진행자께서 오늘 네. 출근하기 위해서 네. 집에서 나서서 이 직장까지 오는 동안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면서 운동할 거 했잖아요. 계단 걸어 올라오면서 예, 예, 다 했는데 예. 이렇게 휠체어를 쓰게 되면은 집에서 출근하는 동안에 운동을 하나도 안 한 셈이에요. 그냥 앉아서 그대로 앉은 채 이동해서 직장까지 왔잖아요. 이러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반드시 그 휠체어에서 벗어나서 특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바로 생활체육인 거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얼마든지 우리가 그래서 이 선진국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나라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헬스클럽이 우리가 그죠? 헬스클럽은 그런 비장애인들 운동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장애인들은 운동하는 것이 그 좀 특별한 그 도움이 이 장치가 필요하니까 재활체육. 이 장애인들이 운동하기 쉽도록 머리를 짜내다 보니까 그 헬스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체육이라는 것은 저는 오히려 장애인에게 훨씬 더 중요한 활동이다.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그 체육하고는 그야말로 이게 체육을 하지 않고서는 장애인은 생존이 불가능한 예. 그런 만큼 저는 그렇게 이런 이야기도 과격하게 한다면 예. 합니다. 네. 이미 비장애인에게는 온 천지가 운동장이에요. 비장애인들은 산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얼마든지 그게 체육 활동이 되고 그냥 도로가 있으면 뛰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모든 것이 비장애인은 그 운동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해서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를 만들고 프로농구를 만들고 프로축구를 만들고 월드컵을 유치하고 올림픽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그 비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에 이게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게는 너무나 인색하다 현재. 그래서 적어도 그러한 정도의 인구 비례에 해당되는 만큼이라도 우리가 늘 10%는 이야기하니까요. 그렇게 대한민국 전체 체육 예산의 10%만이라도 이 장애인들에게 이게 쏟아 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점을 그 우리 서울시 장애인체육회가 좀 앞장을 서서라도 그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애인들에게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이제 영향을 그렇습니다.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부회장님께서 그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의 그 어떤 하나하나가 정말 장애인들의 그 삶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예.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 더 정확하게 잘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회를요. 예. 네, 네. 요즘에 보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체육관을 간다거나 여전히 그러면은 좀 일부에서 편의시설이야 의무로 점검을 해서 건축허가 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활동하려면 좀 차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좀 점검도 하고 또 예. 지도 요청을 하겠지만 그 어떠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체육회나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 일단 구청 같은 데서요. 예. 지금은 저희들이 참 다소 부족하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구장애인 체육회를 설립을 해서 구 단위로도 그렇게 많은 그 체육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
생활체육 종목별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 파크 골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롬볼이라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그 스포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스포츠 이 동호회 활동을 저희들이 자꾸 지원을 해서 예. 뭐 서울시장배 대회도 만들어서 어떤 자꾸 그 인구가 확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만든 법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에 같이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인권위원회에다가 예. 그 장애인 차별의 어떤 경험이나 현장이 있으면은 그것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인권위원회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저 문재인 대통령 네. 이렇게 새 정부가 탄생했어도 저는 굉장히 그 반갑게 네.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 저 두 번의 네. 정부 동안에는 그 인권위원회가 굉장히 저 위축되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다시 새 정부에서는 인권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그렇게 했죠. 발표를 한 것을 제가 뉴스로 봤는데요. 저는 그 아주 잘한 것이고 그렇게 인권위원회가 위축이 되니까 그 따라서 위축되는 게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실천 기관이 인권위원회예요. 우리가 인권위원회로 만들어 두었는데 그게 위축되니까 자꾸 이게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사회가 저 차별이 시정되지 않은 채 그렇게 현장에서 불편을 느낀단 말입니다. 네,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것은 어떤 국가가 정책적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그 우리 장애인들 스스로가 권리 행사를 해야 돼요. 내가 체육관에 갔는데 그리고 거기는 근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용을 못하게 하더라. 내가 어디 수영장에 가서 나도 여기 수영장을 이용하겠다고 이제 회원 신청을 네. 했는데 이 휠체어 탄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뭐 거절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그것을 자꾸 시민들이 이제는 그 각성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생활체육 현장에서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느냐 하면은 이 공간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장애인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지금은 운동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생활체육의 욕구가. 그래서 조기 축구회라든지 무슨 배드민턴 동호회라든지 굉장히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 체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큰데요. 그렇죠. 거기에 시설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 시설이 부족해서 그냥 뭐 주말이 되면은 이 체육 시설은 막 쟁탈전에 다를 바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여파가 네. 이 비장애인도 이 운동장 구하기가 힘든 판이니까 장애인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자꾸 이렇게 네.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주년 서울시 장애 체육회 10주년 그 행사장에서 제가 선언을 했어요. 예. 지금 서울시가 지금 잠실 운동장 거기를 재개발을 합니다. 네, 그렇죠. 잠실 운동장을 전부 재개발해서 이제 국제 복합 네. 교류단지로 네. 그렇게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럼 이때다. 이때 우리 이 장애인들의 그 염원을 담아서 저는 그 가칭으로 그 유니버셜 체육센터라고 이름을 네. 그렇게 지었어요. 네, 네. 유니버셜 이제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제는 장애인만 이용하는 체육 시설이라기보다는 일반 시민들도 함께 이용을 같이 하면서 네. 그러나 장애인을 중심에 놓는 예. 그게 유니버셜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가니까 노인 체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어르신들도 운동 체육 활동을 굉장히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아예 한 30층 이상의 규모로 유니버셜 체육 센터를 만들어서 체육관을 한 10개 층 정도 막 층층이 체육관을 만들고 네, 네. 수영장도 한 두세 개 층은 그 장애인이 얼마든지 늘 와서 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과 노인과 시민이 어울려서 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유니버셜 이 체육센터를 반드시 이 개념을 거기에 넣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10주년 행사장에서 공표도 했고 이제 서울시 의회에 정식으로 요청도 했고 이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의 어떤 그 이 시정 그 우선순위에서 이게 이 충분히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한 이제 세미나도 저희들이 네. 곧 개최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좀 복지 TV에서도 네. 지원해 주시기를 너무나 부탁드립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환경 스포츠 장애인 생활체육의 어떤 스포츠 환경 조성에 너무나 좋은 생각이신 것 예. 같고요. 뭐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그 아이디어가 가장 많아야 되는 데가 이제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이기 때문에 예. 이런 생각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 선수 소속 선수 엘리트 선수들 뭐 다 해서 목표에 향한 어떤 지금 예, 이게 엄청난 이제 연습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제 이번에는 저 충청북도에서 네. 열립니다. 이제 9월 15일에 네. 개최가 되는데요. 이번 그 충청북도 대회에서부터라도 우리가 1위를 네. 경기도를 네. 이기고 1위를 하면은 뭐 너무 기쁘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러나 지더라도 2위를 하더라도 좀 아슬아슬하게 2위를 하자. 이게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너무 뭐 현격하게 네. 차이로 2등을 해서는 안 되고 조금 우리도 이제 그 간격을 좁히는 예. 막 그런 정도가 이제 현실적인 목표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2019년에는 이제 2017년이 이제 이 충북에서 하고 이제 2019년도에는 이제 서울에서 개최를 하게 예. 되니까 네. 그때는 반드시 1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성적 자체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주 긴장하게 하겠다. 예, 뭐 그렇습니다. 누구든 다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건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은 좀 구체적으로 그래도. 뭐 일단은 우리가 이 서울시가 그건 다 맞물려 있으니까요. 네. 어떤 이게 뭐 한순간에 그냥 갑자기 뭐 네. 집중적으로 훈련한다고 해서 그게 뭐 갑자기 성적이 오르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환경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 안에 아까 전에는 장애인 체육회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또 종목별로 35개의 연맹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 그만큼 이 장애인 스포츠의 그런 그 영역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35개 영역마다 이제 충분하게 우수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막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스포츠가 직업이 되는 그런 사회라든지 또 이제는 스포츠가 장비 싸움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우수한 장비들을 계속 지원해주고 또 노후 장비는 또 교체를 해주고 또 이제 좀 더 이 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스포츠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또 이제 우리가 지원이 돼야 되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상시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35개 연맹, 그다음에 뭐 25개 자치구, 그 중간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위에 문광부의 그 중간 다리도 해야 되는데요. 소통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평소에 예.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시고 화합하려고 하시나요?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대한장애인 체육회가 있으니까요. 네. 대한장애인 체육회가 아마 이번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도 이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네. 장애인 스포츠를 또 진흥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네. 일이고 이제 서울특별시는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이 이쪽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제가 리더로서 그 역할이 예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좀 충분하게 확보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부회장으로 취임할 때에 50억 미만이었던 좀 초라한 예산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이게 100억대로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그 예산 확보에 또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 구청에는 이미 예를 들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서대문구 같은 데는 네. 이게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구청은 구청끼리 상호간의 어떤 경쟁으로
어떤 그 이제 구청장의 역할이 바로 이런 그 장애인들 복지, 네. 그 이 장애인 스포츠 이쪽에 그 힘을 실어주는 것이 그게 뭐 오히려 구청장의 그 역할이다 이렇게 예.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서대문구 같은 데는 안산 이제 네, 그 네, 관내에 네. 안산 같은 것은 네. 정말 큰 산이고 거의 뭐 다 합치면 한 7, 8km 될 거예요. 근데 그 7, 8km 모두 휠체어로 다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네.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면서 그 또 장애인 스포츠 네. 체육관도 짓고 그런 구청에 그래서 구청들마다 또 서로 경쟁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 이 그런 이 말씀드린 25개의 구청 그리고 이제 35개 연맹 모두가 참여하는 그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잠실 주경기장에서 가집니다. 네. 그것도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이 잠실 주경기장은 감히 욕심을 못 내더라고요. 그런데 예. 우리는 그 올림픽이 열렸던 그런 상징성이 있다. 그래서 잠실 그 주경기장에서 매년 9월달에 우리가 이 서울 특별시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복지 TV에 와서 좀 중계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각 구청별로 이제 기수단이 쫙 그 올림픽처럼 이렇게 입장을 합니다. 네. 그렇게 입장을 할 때에 저는 뭐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게 네.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자면 서울특별시 기수단은 김연아 선수가 그죠? 좀 깃발을 들고 입장을 해주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우리 스포츠 스타들이 박태환 선수가 그 다음을 뭐 네. 이 종로구는 또 깃발을 들고 네, 네. 들어가지고 이런 식의 네. 어떤 그런 이 사회를 네. 꿈을 꿔 봅니다. 네. 앞으로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 이제 활동과 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네. 아까 말씀드린 이 정말 이 서울 이 잠실 운동장 거기가 이제 리모델링 그것을 계기로 반드시 그 장애인들을 중심에 놓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 그렇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그 유니버셜 그 스포츠 센터의 네. 건립 이것을 정말 우리가 꼭 한번 저는 이 결실을 맺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또 장애인들이 이제 이렇게 운동을 즐기면서는 이런 그 스포츠 자체가 직업이 되는 거 이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장애인 스포츠도 이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 네. 이 두 가지에 저는 지금은 역점을 네. 두고 이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대한민국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 체육의 또 그렇기 때문에 중심도 서울시가 가장 중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TV 시청자분들에게 그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의 어떤 대장, 부회장으로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진행자께서 좋은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우리는 그 다른 이 후발 도시들, 뭐 대구광역시라든지 이 부산시라든지 이런 데에 이 어떤 장애인 스포츠 활동을 보면서는 우리보다도 이제는 더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많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 대한민국의 중심인데 네.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가 가장 먼저 출발한 것은 맞지만은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도전을 받고 있는 네. 그런 그 시점이니까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다 힘을 합쳐서 그 장애인들도 이제 더불어 행복한 그리고 우리 이 서울특별시의 당당한 어떤 시민으로서의 어떤 장애인 자리매김 여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박은수 부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눔과 배려의 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